청계촌 외곽.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아침. 윤태호 대감은 넓은 저택의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아, 50평생 살았건만? 내 씨 하나 못 남기고 늙어가니 이 무슨 팔자인가? 대감의 이마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께는 세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긴 비녀를 쓴 채 짙은 회색 도포를 입은 그는 마치 한겨울 속에 갇힌 사람처럼 무거워 보였다. 여봐라, 술 한 잔 가져오너라. 하인이 4발의 소주를 따라 가져오자. 대감은 벌컥벌컥 마셨다. 한 잔, 두 잔. 세 잔이 넘어가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헛웃음을 지으며 혼잣말을 뱉기 시작했다. 젊어서는 과거 시험에 목매고 장가도 못 들고 나이 들어 겨우 홀례 치렀건만 애는 없고 허허 집안 맥이 끊기게 생겼구나. 그때 마당 건너 안차의 쪽에서 낯선 속삭임이 들려왔다. 마님, 이건 아니옵니다. 이러시면 곤란하옵니다요. 대감의 귀가 번쩍 트였다. 그는 취기에 눈을 찌푸리며 창문을 슬쩍 열어보았다. 거기엔 연화 마님과 젊은 하인 하나가 다정히 서 있었고 마님의 손은 하인의 가슴께를 살짝 어루만지고 있었다. 이놈아, 조용히 하랬지. 네가 한 번만 도와주면 되는 것을. 윤태호 대감은 그 광경에 무릎이 풀릴 지경이었다.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냐. 그는 급히 밖으로 나가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마당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쿵소리에 연화 마님과 하인은 흩어지듯 사라졌고 남은 건 대감의 허탈한 한숨뿐이었다.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후계자가 있어야 해. 내 대가 끊기면 안 되지. 그날 밤 대감은 술 기운을 빌려 대담한 결심을 했다. 그래, 내일 장터 한복판에 가서 공표하자. 내 딸 연화를 시집 보낼 사내를 구하노라고.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뭐. 누구든 좋다. 그의 눈동젠 알 수 없는 광기, 어린 결의가 맺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청계촌 장터. 봄비는 그쳤고 안개 자욱한 이른 시간부터 시장은 북적였다. 사람들이 왁자지껄 거래를 하고 웃음소리가 들리던 그때 갑자기 도포 입은 윤태호 대감이 장터 한가운데로 나섰다. 여 모두들 잠깐 귀 좀 기울이시오. 순간 시장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대감을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어라, 윤 대감님? 아니셔. 아니, 웬일로 대감님이 장터에 직접 나오신 거지? 대감은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크게 외쳤다. 내 딸 연화를 시집 보내려 하오. 누구든 줬소. 양반이든 상놈이든 머슴이든 백정이든 단 조건이 하나 있소. 장터는 금세 술렁이기 시작했다. 젊은 총각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나이든 장사꾼들은 코웃음을 쳤다. 대감님, 무슨 조건입니까? 그 조건이란 바로 내 딸 연화의 깊은 속을 채울 수 있는 자. 예, 그게 무슨 뜻이오. 아이고, 그 속이란 게... 에이, 대감님께서 또 술 드신 모양이군. 하지만 윤태호 대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외쳤다. 연화는 마리오, 본구리는 복숭아 같고 허리는 버들가지 같고 성질은 고양이처럼 도도하지.
그런 아가씨의 깊은 마음과 몸과 정신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사내라야 사윗감으로 삼겠소. 장터는 웃음과 야유, 기대감으로 뒤섞여 소란스러워졌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나 이 몸이 나서지. 하나둘씩 젊은이들이 나섰고 어떤 이는 가슴을 치며 말하기도 했다. 나는 7마지기 논을 혼자 갈아엎은 사내여. 나는 책도 읽을 줄 아오. 대감님과 시 한 수 주고받을 수 있다오 에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요. 중요한 건 여인네의 깊은 속을 알아주는 마음이지. 대감은 신이 나서 외쳤다. 좋다. 내일 아침 우리 집 마당으로 오시오 연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에게 내 전 재산을 물려주겠소. 그 순간 하인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대감님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시끄럽다. 지금이 얼마나 중대한 시기인데 그날 밤 윤 대감 댁은 난리가 났다.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세요. 연화를 아무한테나 시집 보내겠다고 소문을 내다니요. 연화 마님의 눈은 분노로 번뜩였다. 하지만 대감은 여전히 취해 있었다. 에이, 애만 생기면 되는 것 아니오. 뭐 어때? 내일이면 청년들이 몰려올 텐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대감은 머리를 긁적이며 씩 웃었다. 걱정 마오. 어차피 내 딸을 만족시킬 자는 없을 테니까. 마님의 눈은 더욱 날카로워졌지만 이미 대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활시 위를 떠난 화살과 같았다. 그렇게 밤은 지나고 청계초는 전례 없는 소문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야, 들었냐 윤 대감님이 딸을 누구든 시집 보낸다더라 진짜야. 우리 같은 머슴도 가능하다고 주막에서는 술 한 잔 곁들이며 이런 대화가 오갔다. 그 연화 아씨라면 얼굴도 고운데다가 성격은 까칠하대. 그런 아씨가 머슴이랑 혼인한다고 웃기는 소리 마라. 에이, 그래도 도전이라도 해보는 거지 뭐. 그때였다. 덩치 크고 눈매가 순한 머슴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오. 모두가 놀랐다. 철수 너는 그냥 장작이나 폐지. 하지만 철수는 씩 웃으며 말했다. 왜 안 되겠소. 나도 마음은 있는 사내요. 연화 아씨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소. 주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그건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머스마. 하지만 철수의 눈엔 묘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철수의 도전 선언은 순식간에 장터와 주막, 그리고 동네 골목까지 퍼져나갔다. 누구도 머슴 신분의 사내가 대감댁 아씨에게 혼인을 신청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사람들은 호기심과 비웃음을 뒤섞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고야, 머슴이 대감 아씨한테 혼인 신청이라니? 세상이 말세구나. 그래도 철수 저놈. 말은 참 고닫지. 마음은 진심이었나 보지. 에이, 마음만으로 되는 세상은 아니제. 하지만 철수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날 새벽부터 윤 대감댁 앞에 당당히 섰다. 이미 앞마당은 온갖 청년들로 북적였고 마치 장터의 한복판처럼 시끄러웠다. 야, 저기 머슴도 왔네. 진짜로 도전하는 거야 와. 용기는 대단하다. 그때
윤대감이 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왔다. 모두들 조용히 하시오. 마당이 잠잠해졌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재미 한번 제대로 보자고 생각했소. 하지만 그냥 아무나 데려다 사위 삼을 수는 없는 법. 그래서 말인데 내 딸 연화가 직접 3가지 시험을 내겠소. 그 시험을 모두 통과한 자만이 연화와 혼이 날 수 있소이다. 청년들 사이에서 흥분된 웅성임이 일었다. 3가지 시험이라니 그게 뭔데? 쉬운 문제겠어. 대감 따님이 직접 내는 건데 바로 그 순간 안채에서 곱게 머리를 틀어 올리고 분홍색 한삼을 두른 연화 아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 모습은 단아하면서도 눈빛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버지,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윤대감은 살짝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는 마당 중앙에 섰고 모든 젊은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를 시집 보내겠다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은 저로서는 황당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라 하니 저도 제 방식대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내는 시험 3가지를 통과한 자라면 저도 그를 인정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을 바라보았다. 첫 번째 시험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맞춰보시오. 2번째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맞춰보시오. 3번째 내가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맞춰보시오. 마당은 다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이게 무슨 시험이야? 마음속을 어떻게 알아 그냥 무작정 찍는 수밖에 없겠는데. 에이,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날부터 연화 아씨의 시험은 시작되었고 하루에 3명씩 차례로 도전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나선 자는 마을에서 제일 잘생긴 총각 영도였다. 연화 아씨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엔 저 영도가 들어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화는 미동도 없이 고개를 저었다. 틀렸습니다. 다음 분. 2번째로 나온 이는 우시장 주인의 아들이자 자타공인 부자였던 강만식. 아씨가 가장 싫어하는 건 가난이 아닐까요? 연화는 이번에도 무표정하게 말했다. 틀렸습니다. 다음. 3번째는 한양에서 과거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온 선비 최유학. 연화 아씨의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은 학식 높고 덕망 있는 사대부 가문에 시집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화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런 꿈 따위 나에게는 없습니다. 다음. 이렇듯 하루 종일 도전이 이어졌지만 아무도 한 문제도 맞히지 못했다. 심지어 연화 아씨는 자신의 방 창가에서 창문을 반쯤 열어놓은 채 시험을 지켜보며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다 똑같아.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르잖아. 그때였다. 머슴 철수가 조심스레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저도 도전해도 될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장정들의 입꼬리가 비틀어졌고 어떤 이들은 코웃음을 쳤다. 에이, 머슴이 뭐래. 제가 무슨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윤대감은 이미 약속한 바 있었다. 기회를 모두에게 준다 하였으니 그래, 해보거라.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연화 아씨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엔 자유가 있습니다. 마당은 갑작스레 조용해졌고 연화는 놀란 눈으로 철수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전 아씨가 마당에서 혼자 독서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웃을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마음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거든요. 순간 연화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다. 맞아요. 자유. 그게 제 마음속 가장 깊은 바람이에요. 마당에서 수군거림이 퍼졌다. 어라, 맞췄다고 진짜야 머슴이. 하지만 연화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음도 도전하겠습니다. 연화는 두 번째 문제를 던졌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철수는 잠시 침묵한 뒤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강요당하는 것입니다. 연화의 눈이 다시 커졌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머슴으로 살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씨도 그런 삶을 겪고 계실 거라 생각했어요. 마음에도 없는 미소를 지어야 하고, 가고 싶지도 않은 곳에 끌려가야 하고, 연화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또 맞았어요. 순간 마당 전체에서 놀란 감탄이 터졌다. 대체 저 머슴이 어떻게 아씨 마음을 저리도 잘 아는 거야. 윤대감은 난감한 얼굴로 머리를 쓸어올리며 중얼거렸다. 허허, 이거 정말로 혼인을 하게 생겼구먼. 하지만 연화는 손을 들며 조용히 외쳤다.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았어요. 이 문제마저 마치면 진심을 인정하겠습니다. 마당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철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고개를 들었다. 주시옵소서. 청계촌 대감 댁 앞마당. 긴장감은 절정에 달해 있었다. 머슴 철수는 두 번째 문제까지 모두 맞추며 이제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장정들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고 윤대감은 허리를 고추순 채 턱을 괴었다. 연화 아씨는 마지막 문제를 또렷하게 되뇌었다. 내가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일까? 순간 바람이 살짝 불며 그녀의 치마 자락이 흔들렸다. 철수는 연화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씨의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연화의 두 눈이 다시 한번 크게 열렸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어릴 적부터 머슴살이를 하며 많은 걸 잃고 살아왔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도 말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아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람과 나라는 책이었지요. 그때 아씨의 눈빛이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바람처럼 살고 싶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입을 다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씨는 평생 누군가 정해주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걷고 싶으신 거죠. 사랑도, 혼인도, 삶도 모두. 그 말을 끝낸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뒷덜미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마당은 침묵에 잠겼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조차 멎고 모두가 연화의 입을 주시하고 있었다. 연화는 몇 번 눈을 깜박이고는 살며시 입술을 떼었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와. 그 순간 마당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머슴이 전부 다 맞췄다고. 어떻게 된 거야, 혹시? 아씨가 미리 알려준 거 아냐? 윤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조용히 하시오 약속은 약속이니. 이로써 철수는 내 사윗감이 될 자격을 얻게 되었소이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보았다. 그 속엔 질투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호기심이 가득했다. 그때였다. 연화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아버지,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윤대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물어보거라. 연화는 철수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부드럽고 어딘가 슬퍼 보였다. 철수, 넌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 거야? 철수는 머뭇거리다가 이윽고 작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아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봤다고요. 저는 아씨가 마당에서 실을 읊을 때, 웃으며 새들을 쫓을 때, 울며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그 모든 모습을 봐왔습니다. 몰래, 멀리서, 말도 안 걸고, 다가가지도 못했지만 매일 아씨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럼? 그날도 내가 빗속에서 혼자 울던 날도? 네. 그날은 제가 조용히 마당 끝에서 우산을 가져다 두었었습니다. 그제야 연화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되살아난 듯. 그녀의 입가에 흐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었어요. 그게 너였구나.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순간 윤대감은 양손을 허리에 얹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허허, 이놈이 아예 내 딸의 그림자였구먼. 연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 저 이 사람과 혼인하고 싶어요. 윤대감은 입을 벌렸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긁적였다. 아니, 그게? 에휴, 약속은 약속이니 어쩌겠느냐. 근데 너희 정말 진심이지.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내가 평생 혼사로 골머리 썩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탄성을 질렀다. 와, 철수가 해냈다 이 머슴놈.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이제 대감집도 진짜 평민집 되는 거 아냐. 하지만 윤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아직 혼인까지는 멀었다. 예식은 성대히 올려야지. 내 명색이 청계촌 대감인데. 그 말에 다시 한번 웃음이 퍼졌다. 며칠 뒤 청계촌은 마치 명절처럼 흥겨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대감댁엔 화려한 혼례 준비가 진행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음식이며 장식이며 분주하게 도왔다. 혼례 전날 밤, 연화는 철수를 불러 숲속 오두막으로 향했다. 달빛 아래 둘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제 정말 혼인하게 됐네. 응, 아직 실감이 안 나. 연화는 철수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우리 오래전부터 마음이 이어져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랬지. 하지만 그땐 말할 수 없었어. 이젠 말해도 돼. 이젠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철수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다.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게. 누구도 아씨의 자유를 빼앗지 못하게. 이젠 아씨라 부르지 마. 그냥 연화라고 불러줘. 연애화, 그 순간.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입을 맞췄다. 그건 양반과 머슴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나누는 첫 진심이었다. 혼례를 하루 앞둔 청계초는 아침부터 부산스러웠다. 대감댁 앞마당에는 색동천이 걸리고 이웃 마을에서 장정들과 악공들까지 속속 도착해 들썩였다. 이야, 진짜 혼인을 하긴 하는구먼. 대감 아씨가 머슴이랑 혼인하는 건 조선 팔도 처음이 아닐까 허허. 세상 별일 다 보내. 이러다 진짜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는 말 나오는 거 아냐. 윤태호 대감은 사랑방에서 묵묵히 담배 연기를 피워올리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일이 될 줄은 몰랐는데 약속은 약속이라더라도 이 마음이 영 쉽지가 않아. 그때 연화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혼례를 앞둔 얼굴임에도 어딘지 차분하고 단단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버지. 그래, 연화야, 무슨 일이냐? 오늘 저녁에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혼례 전에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윤대감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 밤에 다시 오너라. 그날 저녁,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마당이 조용해지자 연화는 조용히 다시 아버지 곁에 앉았다. 아버지, 사실 철수와 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윤대감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제가 18 되었을 무렵 숲속 오두막에서 우연히 철수와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땐 그저 말 한마디 건넨 것뿐이었는데 그날 이후 자주 마당 구석에서 책을 읽으면 누군가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곤 했죠. 처음엔 무서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선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대감은 말없이 담배대를 내려놓았다. 그 후로 철수와 가끔 마주치게 되었고 우린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제게 다가온 적 없어요. 오히려 항상 조심했고 그저 바라만 봤지요. 연화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아버지, 저는 그런 철수를 통해 처음으로 제 마음속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들킨 기분이었죠. 윤대감은 허허 하고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 말은 네가 시험 문제를 내기 전부터 정답을 철수가 알고 있었단 말이냐?
연화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 그 문제는 철수만이 알 수 있었어요. 그렇기에 일부러 그런 문제를 냈던 거예요. 허허허허. 윤대감은 갑자기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우리 연화가 이렇게 치밀할 줄이야. 대체 누구를 닮은 거냐. 연화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화 안 나세요? 화는 무슨. 내가 뭐 대단한 사대부 집안인 줄 아느냐. 이 나이에 손주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였지. 허나 너희 둘을 보니 참 부끄럽다. 연화야. 윤대감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내가 나타나길 바랐고 어쩌면 그것이 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단 걸 이제야 깨달았구나. 연화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래? 철수가 머슴이라 했느냐?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그 사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는 것 하나로 충분하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느새 윤대감의 어깨 위로 눈처럼 고요한 달빛이 내려앉았다. 다음 날 청계초는 명절보다 더 흥겨웠다. 사람들은 새벽부터 대감댁으로 몰려들었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이 차려졌다. 철수는 깨끗한 도포에 갓을 쓰고 연화 앞에 섰다. 눈빛은 여느 양반 못지않게 단단하고 의젓했다. 연화 역시 고운 홍색 당의를 차려입고 고개를 숙였다. 철수. 네, 연화 아씨? 아니, 연화 이제부터 나와 함께 걸어가요. 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혼례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절을 올렸다. 그 절엔 사랑과 존경, 그리고 고난의 세월을 딛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윤대감은 눈가에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이제야 내 집안이 참된 행복을 얻는구나.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신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감이, 연화가, 철수가 보여준 진심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혼례 후 철수는 대감 댁을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렀다. 사위로서, 버스로서, 동반자로서, 그리고 연화와 함께 청계촌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갔다. 그들은 머슴과 양반의 경계를 허물고 진심이 무엇인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연화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야. 내 마음을 읽어준 사람. 그 사람이 나의 길이야. 연화와 철수의 혼례식이 끝난 뒤 청계촌에는 이전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다. 대감댁 마당에선 매일같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철수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닌 사위님으로 불렸다. 하지만 철수는 예전처럼 새벽에 마당을 쓸고 닭장도 돌보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리다가도 점점 존경과 친근함을 담아 그를 바라보게 되었다. 어이구, 철수 사위님은 참 겸손하시네. 대감 아씨랑 혼인해도 예전 일은 그대로 하시네. 그게 진짜 인물이야. 가오 잡는 사람보다 저런 사람이 믿음이 가. 윤대감은 어느 날 사랑방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허허,
내 진짜 보배를 곁에 두고도 그걸 모르고 살았구먼. 이 철수놈이야말로 보물이었어. 연화는 더 활짝 웃는 사람이 되었다. 어릴 적엔 늘 조용히 책만 들여다보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마당의 꽃잎 하나에도 미소를 띄우는 여인이 되었다. 그런 날들이 쌓이고 계절이 몇 번 흐른 어느 봄날 대감댁에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아씨께서 아기를 가지셨습니다.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말했을 때 윤대감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칠 뻔했다. 뭐라고 이 늙은이에게 드디어 손주가 생긴단 말이냐. 그날 대감댁 마당에는 북소리보다 더 큰 웃음이 울려 퍼졌다. 10달 뒤 첫 한방눈이 내리던 날 연화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철수는 두 손을 덜덜 떨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이렇게 작고 따뜻하고 이 아이가 우리 피를 나눈 자식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연화는 지친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자라게 해요. 신분도 차별도 없이. 철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윤대감은 갓 태어난 손주를 안고 오랜만에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하얀 눈이 느리게 내리고 등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던 마당 위에서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아이고야, 내 이 나이에 이리도 따뜻한 품을 안게 될 줄이야. 연화야, 철수야,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건 후회도 서러움도 아닌 늦게나마 찾아온 진심에서 흘러나온 고마움이었다. 아이의 탄생은 마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웃들은 더 이상 머슴이나 대감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철수와 연화, 그리고 아기 도련님을 축복했다. 이제는 신분이 무슨 의미야. 서로 마음을 알고 함께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그 말이 마치 마을의 격언처럼 퍼져나갔다. 철수와 연화는 아이에게 하늘처럼 너그럽고 바람처럼 자유롭다는 뜻의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아이가 돌이 지나자 연화는 아이를 품에 안고 숲길을 함께 걷기 시작했다. 여기가 네 아버지와 내가 처음 마음을 나눈 곳이란다. 철수는 그들을 뒤따르며 나무 그늘 아래에서 천천히 속삭였다. 그때는 몰랐지. 내가 평생 걸어갈 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걸. 해마다 봄이면 연화와 철수는 꽃이 흐드러진 대감댁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사람들을 불러 함께 차를 나누었다. 윤대감도 옆에서 조용히 담배를 피우며 웃곤 했다. 어느 해 봄날 윤대감은 사랑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다. 자신이 죽기 전 손주에게 남길 말이라며 또박또박 한 글자씩 써내려갔다. 내 손주에게 내 할아버지는 한때 세상이 정해준 틀 안에서만 옳고 그름을 따지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너희 부모, 연화와 철수는 그 틀을 넘어 진심으로 마음을 읽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갔다. 그게 내가 살아오며 본 가장 고귀한 길이었다. 세상은 언제나 경계를 만들고 사람을 나누려 하지만 너는 항상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아라. 네가 웃을 때
세상이 함께 웃기를 바란다. 할아버지 윤태호씀. 그 편지는 후일 손주의 서재 책상 위에 오랫동안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계촌의 옛 대감댁에는 더 이상 고리타분한 위계나 침묵이 없었다. 그 자리에 피어난 건 연화와 철수, 그리고 그들의 아이가 심은 작은 씨앗이었다. 사랑, 자유. 진심이라는 이름의 씨앗은 마침내 마을 전체에 꽃을 피우게 했다. 그리고 그 꽃밭 한가운데에서 윤 대감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손주가 졸고 있었고 연하는 그 곁에서 조용히 술을 놓고 있었으며 철수는 땀을 닦으며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대감은 천천히 눈을 감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 집안이 참된 봄을 맞이했구나.